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취임 100일을 막 지난 황교안 대표가 8일 작가 이문열 씨를 방문해서 만난다고 합니다. 충고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 동안 눈길을 끌만한 것은 일단 연착륙했다는 겁니다. 최근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도 하고 부인과 함께 과거 이야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취임 100일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대표가 취임 100일에 이렇게 요란한 사람은 많이 못 봤습니다. 물론 평가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는 최소한 정치 신인으로서 황교안이라는 정치인의 존재를 알리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 방송에서 황교안 취임 100일 토론을 하다가 왔는데요. 민주당 쪽 패널도 별로 강하게 비판하지 못합니다. 고작 한다는 게 막말 문제라든지 한국당 의원 징계 문제 같은 거로 비판을 하는데 사실 황교안 대표 본인이 막말을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강한 표현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그만둬라. 뭐 이런 말. 또 표현이 거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황교안이라는 정치인이 국무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너무 유약하다. 너무 엘리트다. 이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야당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장외투쟁도 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존재감이 없는 것보다는 욕을 먹든 칭찬을 듣든 존재감이 부각되는 게 좋습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다음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황교안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 본인도 말했지만 30%의 콘크리트 지지율만으로는 내년 총선, 다음 대선 이기기가 힘듭니다. 지금 한국당이 필요한 것은 중도에 있는 국민들 그리고 청년, 여성의 마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유리한 국면은 맞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치는 잘합니다. 계속 한국당을 공격합니다. 마치 문재인 정권이 야당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은 방어에 급급해서 지금 문제점을 좀 노정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도 싫지만 한국당도 싫다. 이런 이미지를 만든 것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싫어서 다음 총선에서 정권을 바꾸고 싶은데 한국당이 과연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최근 황교안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의 김세연 원장을 통해서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경제 분야에는 메모드급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 준비 중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것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이랄까요? 또는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의 입지는 스탠스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문열 작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문열 작가는 보수 쪽 국민들한테는 스타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쓴 소설들은 정말 베스트셀러도 많지만 작품의 깊이도 굉장히 깊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나타났던 상당히 많은 갈등 그리고 인간 본연의 심리를 아주 날카롭게 묘사해서 이문열 작가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지와 같은 재미있는 것들을 흥미롭게 써서 대중성도 함께 획득했던 작가입니다. 자, 이문열 작가는 2004년 17대 총선 그때도 한나라당이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지금도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사실은 밑바닥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2004년 탄핵 열풍, 탄핵 역풍 속에서 치러진 그 선거 때 이문열 작가는
공천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도 소통이 있는 분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6일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역사의 주체 세력이 될 수 없다. 당 혁신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황교안이 이문열을 찾는 것입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8일 이천 설봉산 자락에 있는 이문열 씨의 문학사숙 부악문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 한 잔입니다. 차 한 잔 마시러 이문열 작가를 찾는 것입니다. 자, 한국당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문열 작가는 보수 진영의 살림 같은 분 아니냐. 취임 100일을 넘긴 황교안 대표가 이문열 작가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듣고 싶은 것 같아. 자, 두 분이 만나서 어떤 대화가 올지 또는 어느 부분은 공개하고 어느 부분은 비공개로 대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문열 씨는 상당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특종을 했습니다. 이문열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문열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천을 지나는 길에 들러서 영감이 죽었나 살았나 보러 오는 것 아니겠는가. 재밌습니다. 영감 이문열 씨입니다. 영감이 죽었나 살았나 보러 오는 것 아니겠느냐. 큰 의미는 두지 말라. 자, 이문열 작가의 이 말은 어쨌든 소탈합니다만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문열 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수여 죽어라. 죽기 전에 새롭게 태어나 힘들게 자라라. 아픈 말이지만 필요한 말입니다. 썩은 보수의 환부를 도려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문열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지금도 죽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고 황교안 대표에게 이런저런 것 다 태워버리고 혼자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금은 예언하기도 무엇을 주문하기도 어려운 세상이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대화를 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묘수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무슨 말을 해줄 건가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나서기도 어설픈 나이지만 어른이 되어서 훈수를 놓게 해도 어설픈 나이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말을 해주고 싶지만 지난 것에 대해서 나쁜 것도 복귀해보고 반성해보는 것도 좋을 텐데 반성을 하기에도 새로운 계획을 하기에도 좋은 자리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문열 작가는 지금 본인의 나이가 참 애매하다고 합니다. 어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황교안에게 제출하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문열 작가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나온 경험을 담담히 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문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는 손님에게 차 한 잔이나 대접할 수밖에. 자, 황교안 대표에게 그래도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치판에 들어가 보니 어떻든지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지금 모든 것이 바쁘게 변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실천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의미가 있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물어보니까 이문열 작가는 말합니다. 지금 워낙 일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기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라고 먼저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시 상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대화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문열 작가의 이 말은 정말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에 오히려 죽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황교안 대표에게 이런저런 거 다 태워버리고 혼자서 가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차 한 잔밖에 대접할 수 없다.
아무튼 이문열 작가를 황교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막 지나서 찾는다는 것은 의미가 심장합니다.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을 겁니다. 자, 황교안 취임 100일을 지났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자꾸 언론 환경이 나빠서 공격을 해옵니다. 막말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또는 5.18 발언을 한 의원들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국민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질러버리라고.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패러다임을 깨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황교안 대표가 100일을 잘 넘겼다고 봅니다. 특히 보궐선거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지만 체력적으로 황교안은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 빡빡한 일정을 아무런 불평도 없이 건강하게 소화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특정 인물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당대표를 하면서 체력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황교안은 적어도 체력적으로 또는 상식, 건강 이런 부분에서는 훌륭한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판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한번 잘 한국당을 이끌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내년 총선 해볼 만합니다. 이문열 작가처럼 이 말처럼 사람을 잘 쓰면 됩니다. 사람을 잘 쓰면 저는 한국당이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황교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물론 제가 봐도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처를 계속 후벼 파기보다는 장점을 드러내고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황교안 대표는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문제도 당대당 통합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있다. 아마 누군가는 올 것 같습니다. 보수는 뭉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인물들이 결점이 있더라도 완전히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잡탕밥을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쓴다면 한국당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문열 작가와 황교안 대표의 대화에서 이런 생산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성호 방송이 마음에 드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붉은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무료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